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포 부동산 정책 들고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오랜 송사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피고인에서 자유인이 된 기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입니다. 아, 지금도요? 이제 31일 다음 달 31일에 고등법원에 이제 파기환송 심리가 열리고요. 그리고 또 뭐 몇 차례 더 재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무죄 취지여서 어쨌든 과거보다는 훨씬 홀가분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번 인터뷰 때 재판 관련된 얘기 물어봤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기 용인 물류센터 화재부터 물어볼게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그 사고로 지금 5분이 사망한 상태여서 네. 매우 큰 산재 사고 현장이 되었고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족들 지원 사업도 일부 하지만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한테 권한이 매우 적어서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권한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네. 또 사전 예방을 위해서 근로 감독을 할 수도 없고 또 근로 기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이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물류센터 화재는 막아주세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아시겠지만 노동 감독, 그러니까 근로 현장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 감독 행정은 노동부의 전속 권한으로 돼 있어서 예. 근로 감독권만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지방 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근로 감독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3,000명이 아직 안 돼서 실제로 현장 감독이 불가능하고요. 거의 방치돼 있다고 보면 되고 예. 더군다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처벌은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처벌받는 수준이고 예, 그렇죠. 경제적 배상도 다 보험 들어놓고 하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없어서 신경을 거의 안 쓰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좀 그 관련 입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가 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노동부의 태도죠. 노동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고 다만 이제 협의는 좀 하자고 하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하셨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 외에는 모두 처분하라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내렸는데 네. 이거 위헌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권고고요. 네. 권고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예.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어쨌든 보수를 받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희가 그걸 금지하는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다만 인사를 할 때 우리가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인사에 반영하겠다. 알겠다. 네. 강력한 권고인데 안 팔아도 된다. 대신 승진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네. 일단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보직은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중요 보직으로 가는 것도 어렵겠네요. 이 주택 네.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직에서는 다 빼야 되겠습니다. 예. 네.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안 팔 수도 있으니까. 감수하고 가지고 있어라. 네. 네. 승진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내부에서 네. 반발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네. 2주택자들의 경우는
뭐 시골의 아버지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 그런 불가피한 사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들은 다 이제 또 참작을 할 테고요. 아, 네. 뭐 4채, 뭐 5채,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권고는 아니네요. 제가 그렇게 가혹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좀 듣던 중 좀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네. 기본 주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경기도가 기본 주택을 실험한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뭐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그 택지 개발 사업에 지분을 최대한 높여서 참여하라고 지시했고요. 예. 그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서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양해서 일반 택지를 분양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현재는 시세하고 이 분양가 차이가 너무 커서 로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게 주택 시장의 공급을 늘려서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로또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는 중산층도 갈 수 있는 장기 30년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예. 서민들 뭐 영세 서민들이 가는 18평 뭐 7평 뭐 12평 이런 소규모 아파트 말고 예. 30평, 35평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예. 특히 역세권 같은 좋은 자리에다가 지어서 뭐 일상적인 집 없이도 예. 평생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굳이 집을 사겠다는 수요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네. 해서 경기도 방식의 중산층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겁니다. 무주택이기만 하면 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경기도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외지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당연히 경기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예. 지금 근데 몇 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사 오실 분 빨리 오십시오. 생각해. 지금 이제 시작하는 택지 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수용도 하지 못한 상태라 네. 한참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환수하겠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라도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생각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어떤 겁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예.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참모들이나 관료들은 대통령의 그 뜻에 맞게 예.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돈벌이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모든 초과이익, 불로소득을 비용 빼고는 전부 예를 들면 뭐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네. 뭐 개발부담금이든 전부 환수를 공공령에서 한 다음에 그걸로 예를 들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적인 주택을 공급하면 누가 그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겠습니까? 투기할 필요도 없고 투기할 수도 없게 되겠죠. 이거는 도지사의 권한은 넘어가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권고를 드리는 거죠. 예. 너무 가격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네. 수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예. 그중에 핵심은 비주거용, 실주거용이 아니면서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한 중과세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그 중과세가 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니까 그렇게 거둔 부동산세는 가급적이면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환급해주면 기본소득으로 주면 경제도 살고 불평등도 완화되고 조세 저항도 줄이고 투기도 막고 예. 제일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청년수당, 그리고 계곡 복원사업, 수술실 CCTV 설치, 그리고 중고차 사이트, 가짜 사이트 적발,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정책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리되고도 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또 다 법률적 근거가 있고 도지사 권한 내의 일들이기 때문에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지금 보수 차이가 큰데 비정규직한테 네. 웬만하면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주겠다 보수를. 여기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됩니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즉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요? 네. 근데 뭐 한 2천 몇백 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정규직화 했거나 네. 해서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쓸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를 더 많이 드려야 된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되고. 근데 이게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진국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큰 어려움은 없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네. 지금까지 못해서 좀 아쉽고 죄송하고 그렇죠. 네. 맘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정우 님이 이 지사님 이제 염색은 안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흰머리가 더 카리스마 있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을 좀 이렇게 내기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네. 뭐 또 때 되면 해야죠. 네. 마음을 내기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이후에 좀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컨셉 아닌가요 이거?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근데 대법원 판결 후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건 사실이고. 네. 특히 이제 재판 때문에 마음을 쓰지 않으니까 덜 쓰니까 네. 아무래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건 정말로 좋긴 합니다. 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다니 저 곤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나서 네, 이렇게 네. 사진 찍었는데요. 당권 경쟁과 차기 대선과 과정의 연대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대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게 뭐 그 김부겸 후보님한테 도움이 될 리도 없고 또 제가 경기도지사로 도정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정치적 이렇게 태풍 정치적인 논쟁의 와중에 끼어들 이유도 없어서 제가 뭐 연대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그분하고는 제가 인연이 많은 분이어서 예. 제가 뭐 정치적으로 은혜도 입은 일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같이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분이셔서요. 아니 경기도 오시는 길에 들른 겁니다. 경기도 오시는 길에 들렸는데 지금 사진 찍으면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손살을 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 이낙연 선두주자인데 대권 지지율이 지금 1등 이낙연, 2등 이재명인데 2등 이재명이 김부겸하고 사진 찍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곧 아마 이낙연 후보께서 경기도 오신다는데요. 네. 그분이 오셔서 혹시 들르시면 제가 똑같이 환영해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주민 의원 서운하다고 옆에서. 당연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제가 밀면 후배시기도 한 네. 박주민 의원 오시면 똑같이 우리 도 입장에서 네. 당연히 또 격려해드리고 그래야죠. 우리 다 식구들이잖아요. 다 지나간 이슈입니다. 그런데 다시 꺼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정치에 관계된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참모들이 정말 말리는데요. 예.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이나 그때나 공당이 국민에게 문서로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죠. 네. 그러나 그게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는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문서 약속 때문에 공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는 국민에게 석고대죄 수준의 사과나 반성을 해야 된다가 네. 제 입장인데요. 네. 근데 가끔씩은 어떤 분들이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떼가지고 그런데 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을 경우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면 앞뒤 다 빼고 이재명 무공천 주장 이렇게 나갈 거 아셨잖아요. 저한테는 몰랐습니다. 아이고 모르셨다니.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냈구나 하는 정도 하지. 네. 뒷부분을 자를 줄도 몰랐고요. 네. 그것도 인터뷰 다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네.
답변을 안 드리려고 몇 차례 이렇게 말을 끌다가. 사양을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그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네. 그러나 결국 뭐 같은 얘기고요. 네. 전 지금도 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같은 데서 막 저를 칭찬을 하면서 네. 무공천 맞다. 예. 이재명도 주장했다. 이러니까 아니 제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닌 건 다 알 텐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또 못 지키게 될 경우는 엄정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부 언론이 그 허리를 자르고 쓴 건가요? 뒷부분은 말을 안 해주더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나간다는 거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네. 말 바꾸겠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방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의 취지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무공천이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뭐 그런 다른 상황이 되면 꼭 사과하고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얘기가 예.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네. 야 무공천 주장했다. 어머 우리 편이네. 막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네. 다른 측면들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도정회의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참모진들의 엄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허리는 안 자를 테니까 그러면은 그 기자들은 이재명 네.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면 됩니까? 지금요? 네. 뭐 똑같지요. 원칙적으로는 안 한 게 맞지만, 네. 그게 예를 들면 적폐 세력들의 귀환을 돕는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국가나 국민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빚어줄 수 있다면, 네. 원칙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태도는 사실 더 무책임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무책임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적폐 세력은 미래통합당을 얘기합니까? 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단정하시지는 않고 적폐 세력이 다시 복귀하는 거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게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수도 경기도지 않습니까? 수도와 가장 가까운 데고. 근데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민들께서는 일부 경기도지사가 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네. 찬성하느냐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치 또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분산이 필요하고, 네. 그게 수도권, 뭐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 수도권에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그때도 찬성했고 지금도 찬성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게 관습 헌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판결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판결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겠고, 그래서 뭐 순차로 기관별로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이전한다든지, 또 더 좋은 방법으로는 뭐 제2행정수도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를 비중을 순차적으로 올려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기관들을 점차 올려가는 거죠.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응원하는 그 경기도민들 그리고 또 대선 주자로 생각하시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짧게. 네. 그냥 저희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고 특히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제가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도저히 열심히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밝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